2026년 1월, 지금 추세라면 원달러 환율은 확정적으로 1,500원을 돌파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알던 원화 자산의 가치는 끝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설마라며 외면했던 그 공포가 현실이 된 순간,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환율 1,500원이 어떻게 당신의 부동산, 주식, 그리고 믿었던 은행 예금까지 모조리 파괴하는지, 그 5가지 시나리오를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소수의 준비된 자들만이 실행하고 있는 생존 전략 3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가올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소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시나리오는 결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정교하게 세워진 도미노와 같아서 앞에 블록이 쓰러지면 뒤의 블록은 물리학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인과관계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한국은행이 마주한 역사상 가장 잔인한 딜레마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1월,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찍히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은행은 벼랑 끝에 섭니다. 눈앞에는 2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을 눌러도 재앙입니다. 첫 번째 버튼, 금리 인하입니다. 경기가 죽어가니 금리를 낮춰서 이자 부담을 줄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율이 이미 1,500원인데 여기서 금리까지 낮춘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한국을 탈출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800조 원의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환율은 1,600원, 2,000원까지 폭주하고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휴지 조각이 됩니다. 국가 부도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2번째 버튼, 금리 인상은 어떨까요? 환율을 잡기 위해 이를 악물고 금리를 올리거나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1,900조 원 가계부채와 135조 원 부동산 PF라는 화약고가 터집니다. 영끌 쪽의 이자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고 건설사는 줄도산하며 내수는 박살납니다. 민생 파탄의 길입니다. 한쪽으로 가면 나라가 망하고 다른 쪽으로 가면 국민이 망합니다. 이 숨막히는 외통수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역사는 말해줍니다. 중앙은행은 결국 국가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여러분이 실제로 감당해야 할 시중금리, 주택담보대출 상단은 이미 6에서 7%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의 금리는 이미 훨씬 높습니다. 선택에 대한 청구서가 벌써 날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가계부채 1,900조 원이라는 거대한 화약에 불을 붙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전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연간 13조 원이 넘습니다. 이미 월급의 60에서 70%를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버틸 수 없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높은 시간 선호의 공포에 지배당합니다. 내일 더 떨어지기 전에 오늘 팔아야 산다. 매수세는 실종되고 강남 불패 신화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패닉셀과 투매가 시작되며 부동산 가격 지지선이 붕괴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즉시 건설업계를 강타합니다. 이것이 2번째 도미노입니다. 환율 1,500원은 수입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의미합니다. 시멘트, 철근 등 핵심 자재값이 30에서 40% 폭등하면 아파트를 짓는 평당 공사비가 분양가를 추월하는 역마진 구간에 진입합니다.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인 상황에서 미분양 물량까지 쌓이면 건설사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멈춥니다. 이때 터지는 것이 바로 135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폭탄입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이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미 연체율이 6에서 10%를 넘나드는 제2금융권은 건설사의 부도와 함께 자산 건전성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며 뱅크런의 공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2금융권의 붕괴는 곧바로 제1금융권의 생존 본능을 자극합니다. 불길이 옮겨붙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환율 급등으로 달러빚 상환 부담이 커진 시중은행들은 BIS 자기 자본 비율 방어에 비상이 걸립니다. 은행이 살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단 하나, 비 올 때 우산 뺏기입니다. 신규 대출은 전면 중단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며 자금을 회수합니다. 이로 인해 시중에 돈이 도는 속도, 즉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는 심각한 돈맥 경화가 발생합니다. 흑자를 내던 건실한 중소기업도 당장 막을 현금 몇억 원이 없어 흑자 부도를 맞고 개인들은 대출 상환 독촉에 시달리며 멀쩡한 자산을 경매로 넘겨야 합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의 예금 인출, 동결 사태처럼 당신의 돈이 은행에 묶여 있지만 꺼낼 수 없는 유동성 함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미친 듯이 오르면 네 번째 도미노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출이 가속화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그들은 한국 주식을 들고만 있어도 약 15.4%의 환차손을 입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15% 폭등해줘야 겨우 본전이라는 뜻입니다. 침체장에서 이런 수익률은 불가능합니다. 이 손해를 확정짓지 않기 위해 그들은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들을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던집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코스피 2000선, 코스닥 600선 같은 심리적 지지선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기며 주식시장을 완전한 초토화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종착역, 다섯 번째 도미노는 가장 고통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3%, 곡물 식량 자급률은 20%대에 불과한 수입 의존 국가입니다. 환율 1,500원은 곧 수입 물가의 폭등을 의미합니다. 국제 유가가 그대로여도 우리가 내야 할 기름값, 전기세, 가스비는 수십 퍼센트 뛰어오릅니다. 기업 도산으로 실업률은 치솟고 내 월급은 동결되거나 삭감되는데 짜장면 한 그릇, 버스비, 공공요금은 미친 듯이 오르는 이중고가 닥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고이 모셔둔 원화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 속에서 녹아내리는 얼음이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했지만 구매력은 반토막 나고 결국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는 부의 강제 이전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율 1,500원에서 시작된 불씨가 금리, 부동산, 건설사, 금융권, 주식시장을 태우고 결국 여러분의 식탁 물가와 월급 통장까지 잿더미로 만드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이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원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동산에 목매고 은행 예금만 믿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시스템 붕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자산의 국적을 바꿔야 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진짜 부자와 스마트한 사람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정부나 은행의 장부 위에 기록되어 언제든 통제될 수 있는 기록 자산에서 벗어나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점유 자산으로 부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전략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시스템으로부터 나의 금융 주권을 되찾는 독립선언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명확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내수 중심의 주식 그리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원화 표시, 부동산의 비중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기축통화인 달러로 바꾸십시오.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소 30% 이상은 반드시 달러, 현금 등의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숫자로 계산해 봅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 1억 원을 달러로 바꾸면 약 76,900달러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터져 환율이 1,500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1억 원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1억 원이지만 달러로 바꿨던 사람은 원화 환산 가치가 1억 1,500만 원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는데 자산이 15%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원화는 하락했지만 가치가 보존된 것이지만요. 만약 여러분이 2022년 환율 1,200원대에 달러를 사뒀다면 지금 이미 20% 이상의 수익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두 번째, 수비를 마쳤다면 공격입니다. 녹아내리는 원화를 팔고 그 돈으로
글로벌 기축통화국의 1등 기업을 사들이십시오. 이것은 자산의 국적 세탁입니다.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플, 한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약 4천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상장사 800개를 다 합친 금액 약 2천조 원보다 2배가 큽니다.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무너지지만 미국 빅테크는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달러로 돈을 걷어갑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변방의 위태로운 시장에서 전 세계 돈이 모이는 가장 견고한 성으로 옮기는 것.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화 가치 하락의 위험으로부터 내부를 격리시키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혁신적인 해칭 수단, 비트코인입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을 투기 수단으로만 보십니까? 이제 관점을 바꿔 디지털 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는 희소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은 달러 발행량을 40%나 늘렸습니다.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 화폐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총량이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환율 위기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달러는 1,000원이고 1비트코인은 10,000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1,000만 원으로 비트코인 하나를 샀습니다. 이때 경제 위기가 닥쳐 환율이 1,50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달러 가격이 10,000달러로 변동이 없더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1,500만 원이 됩니다. 보십시오. 자산의 내재 가치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오르는 만큼 내 원화 자산 평가액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매력 방어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국경을 넘을 때 압수당할 걱정도 없는 유일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10%만이라도 비트코인에 담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다가올 화폐 시스템 붕괴에 대한 유일한 비상 탈출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율 1,500원이 가져올 파괴적인 미래와 그 속에서 살아남을 세 가지 전략을 확인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의 부를 준비된 자에게 헐값에 넘기는 강제 집행이다. IMF 당시 모두가 원화를 들고 울부짖을 때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를 우량 주식을 줍다시피 했습니다. 1,500원 환율은 재앙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 부의 대역전 신호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 확인하십시오. 내 자산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원화라는 녹아내리는 얼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당신과 당신의 돈이 자유를 얻도록. 다음 화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